네, 월요일 휴장을 마치고 오랜만에 개장한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가 조금 전에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더 확대된 끝에 다우 지수가 1.4% 약세, S&P 500 지수가 100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1.8% 하락한 끝에 4,600선이 무너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는데요. 2.6% 떨어지면서 오늘 14,500선을 겨우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마저 2.8% 급락하면서 2,101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생생한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성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방금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검은 화요일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 흐름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어떤 것들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전부터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75%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2월 기록했던 52주 고점 수준으로 이는 일종의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날 아시아 채권 시장이 열리자마자 금리가 폭등해서 순식간에 1.85%를 넘어버렸습니다. 2020년 2월 이후에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2년물도 1%를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 2020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이는 물가가 7%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면서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긴축을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지고 있는 탓입니다. 특히 지난 16일 월가의 유명 투자자인 빌 에커먼이 페드가 인플레이션에 너무 뒤처져 있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는 3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즉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25bp 인상의 2배 정도를 말하는데요. 지난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3월 50bp 인상 필요성을 밝혔었습니다. 이날 독일의 국채, 분드의 수익률도 급등을 해서 2019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권 진입을 했었는데요. 분드 금리가 플러스가 되면 유럽 연기금 펀드들이 분드를 내다 팔면서 금리 상승세가 양쪽, 대서양 양쪽에서 모두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주호의 피터 체델 및 멀티에셋 전략 헤드는 이날 투자자들에 대한 메모에서 미국의 실질 금리는 상승세를 멈출 수 있는 명확한 단기적인 촉매가 없어서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페드가 오는 3월에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 여부보다는 3월에 50bp를 인상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뉴욕 증시는 이날 아침을 맞았고 기술주 중심으로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은 2.6%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주의 경우 금리 상승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이런 식으로 빨리 오르면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상승 영향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융주 등 경기 민감주들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지키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날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JP모건이 전년 동기보다 14% 줄어든 지난해 4분기 주당 이익을 발표하면서 6%가 넘게 폭락을 했었죠.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이 급증한 탓이었는데요. 이날 아침 4분기 실적을 공개한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3%나 급증을 하면서 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44억 달러였던 이익은 38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EPS가 전년 동기 12.08달러에서 지난해 4분기 10.8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월가 예상치 11.76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 주가가 6% 폭락했고 JP모건이 이날 또다시 4% 급락하는 등 은행주 전반이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와 S&P 500 지수의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나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1.87%를 돌파한 이후에 기술주들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팡 종목들까지 모두 다 타격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심하다 못해서 닷컴 버블 수준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고점에서 한 20% 정도 하락을 하면 조정장, 약세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 보면 좋을까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그 고평가 기술주라고 불리는 주식들, 뭐 줌, 펠로톤, 뭐 전기차들 이런 주식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작년에만 고점에서 한 50%에서 7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페드의 긴축이 예상됐던 그런 탓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실제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평가절하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은 올 들어 미국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처럼 나스닥에서 230개 기업이 이미 20% 이상 주가가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없는 기술주들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여전히 한 5% 정도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즉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과 테슬라, 엔비디아 등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미국 증시의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중반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위 몇 개 종목에 대한 쏠림이 큰 상황에서 이들 주식이 급락을 한다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게 새로운 위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 경영자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적을 설명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성장을 해온 주식들은 대부분 고점에서 30% 이상 떨어졌다면서 이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났지만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시장 전체를 기업 이익의 기준에서 보면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스펙트럼의 최상단에 있다면서 기업 이익도 한 달 전에 봤을 때처럼 그렇게 견고해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또 사회에 자리 잡고 있고 성장은 더뎌지고 있는 만큼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앞으로 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는 높은 금리는 이런 주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사람들이 저금리, 공짜돈 이 모든 것이 자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두 잊어버린 것 같다면서 역사를 잘 공부해야 되며 이변에도 그렇게 과거 역사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